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 K-쇼핑 시장, 온라인 시장에 이 중국의 공습 상당합니다. 알리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혹자는 이런 분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렇게 가지고 못 버틴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플랫폼 애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 지금 알리나 테무가 그냥 쇼핑 플랫폼이 아니라 AI에 사고 빅데이터에 삽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이 애들이. 그러니까 알고 접근을 합니다. 쇼핑이 알고.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런 게 따라서 얘들도 진화할 거라고요. 뭐 지금 테무나 알리가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게 알리나 테무는 좀 전략이 다 다른데 알리는 원래 시진핑 1대1로에 따라서 네. 원래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14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북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근데 테무는 요놈은 태어날 때부터 북미 시장에 딱 타겟팅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재 아까 막 규제를 하기에는 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걔가 잘못을 해야지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 계속 지금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 유해 물질 뭐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많이 고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인과 테무가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뭐 이 아마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다운로드 받는 것들, 그다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매우 심각하게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아마존 위협하니까 그 아마존 입점에 있는 셀러들이 야 우리가 아마존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테무로도 야 거기도 가야 되겠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무나 쉬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의 물류센터를 좀 다양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 쿠팡에 락인돼 있는 게 네. 로켓 배송이거든요. 네. 어제 밤에 주문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알리가 무슨 꿈을 꾸느냐? 그러니까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겠다라는 것들이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알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가기 시작하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죠.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알리가 중국산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요. 한국간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J 제일제당이 반쿠팡 노선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햇반, 비비고 만두 네. 뭐 이런 것들 훨씬 싼데 네. 그거 사러 갔다가 와 다른 것도 있네. 와 배송도 빠르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진화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게 물량 공세, 가격 공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온라인 쇼핑 시스템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알리가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버텨내겠습니까, 쿠팡이? 그 가격 전쟁 지금 전쟁은 예. 뭐 알리 말씀하셨지만 알리보다 더 무서운 애가 바로 테무거든요. 테무죠. 테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리는 돈을 벌지만 테무는 돈을 쓰죠. 적자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적자를 보면서 하느냐?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테무가 적자를 보는 이유는 일단 테무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테무는 모회사가 핀도도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에 돈을 좀 못 벌어도 데이터가 많고 이 테무에서 이 유입된 데이터가 이게 그 위에 모여서 있는 핀도도도 쇼핑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렇게 공유가 돼버리면 네. 이게 핀도도에는 주가, 핀도도가 플랫폼이 있지만 핀도도에 있는 또 핀도도의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게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플랫폼 기업 중에 다 떨어졌어요. 중국 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핀도도 핀도도만. 홀딩스는 버티고 네.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 보조금 줍니다. 셀러들한테 제품마다 다르게 보조금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워낙 난리니까 우리도 입점할래요. 중국의 셀러들이 막 몰려옵니다. 줄 서 가격 붙입니다.
예. 그렇다고 완전히 뭐 떨어진 제품을 아직 나름의 가격을 붙여가지고 싼 셀러를 입점을 시킵니다. 네. 그 훨씬 더 싸죠. 거기다가 또 그 테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괄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계속 이제 낮춰가는 시스템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테무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격 우리나라가 버텨내겠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혹자는 이런 분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렇게 해가지고 못 버틴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플랫폼 애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알리나 테무가 그러니까 이 하버드 경대 그 경영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혁신을 이야기할 때 네. 우리가 전속적 혁신, 그러니까 이제 리딩 컴퍼니들이 해왔던 우리가 뭐 구글이나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시장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막 비슷한 경쟁을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그게 중국이 해왔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예전에 샤오미도 그랬고요. 네.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기차도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파괴적 혁신이냐? 지금 그런 방식을 파괴적 혁신이라는데, 이 지금 알리나 테무가 그냥 쇼핑 플랫폼이 아니라 AI 회사고, AI 회사고,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이 애들이. 그러니까 알고 접근을 합니다. 쇼핑이 알고 좀.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런 게 따라서 얘들도 진화할 거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제품만 팔지를 않을 거라고요. 알리가 신선 제품을 팔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알리에서 한국산입니다. 처음에 할 때 1,000원에 계란 30알을 1,000원에 팔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건데, 우리가 뭐 저랬던 충청도 뭐 전라도에서 이렇게 온다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향력이 우리가 규제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게끔 자꾸 변화될 것이다. 핵심이 다른 게 아니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그 산업의 퓨얼, 연료라고 하죠. FUEL. 그 퓨얼의 핵심이 데이터인데, 미국은 이 데이터를 집적해서 분할하고 관리하고 해주는 데이터 센터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방금 테무나 알리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파상 공세, 물량 공세, 손해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모든 물류망과 쇼핑망에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 성향이나 국가별 소비 성향에 대한 AI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연료, 그러니까 비축을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승장 교수님, 그 슌페터의 디스럽티브 방금 그 창조적 파괴 말씀을 주셨는데, 파괴적 혁신을 말씀 주셨는데, 혁신이라 그러면 보통 5가지 혁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재료의 혁신, 시장의 혁신, 조직의 혁신, 공정의 혁신, 기술의 혁신, 요 5가지 혁신을 말해요. 근데 이 5가지 혁신 중에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말하면 교과서적인 표현이 되지만, 그렇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보는 지금 알리나 테무가 진행하고 있는 핀토나 이런 지주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혁신의 내용의 정보를 다 끌고 모은다는 다 끌고 거예요.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파괴적 혁신, 이게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이분도 이야기하실 때는 결국은 샤오미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해왔던, 그러니까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계속 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 중국은 가장 자기의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그 생태계 말씀하셨던 공정, 시장, 조직, 이게 다 엮여가면서 그렇죠. 혁신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괴를 시켜버린 거라. 네. 그걸 가지고 글로벌로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글로벌 시장들이 흔들어 버리는 거죠, 저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파괴적인 디스럽티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가격이라는 맞습니다. 측면이 들어가는 건데요.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가격의 어떤 파괴,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아까 그 어떤 뭐 오염 물질로 제작된 것들, 그다음에 불량품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신뢰, 시장의 신뢰를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을 알리나 테무가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근데 일단은 지금 네. 워낙 이게 가장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B2B 측면에서 생태 예. 이야기했지만 일단 B2C 측면,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지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뭐 관세청,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 예.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데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페널티를 물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우리가 전자상거래법도 우리가 지금 바꾸고 있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알리나 테무도 한국 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는구나 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셀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만 개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왜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평택 그다음에 인천 세관 우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지금 미국은 지금 매일 한 250만 개가 전 50개 주로 퍼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버트 하이즈 전 USTR 대표가 그 안에 뭐가 들은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까지 아직 아닌데, 근데 이걸 커버가 안 될 거라. 근데 지금 알리나 테무에서는 이 유해물질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있고 관세청에서 아동용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리에 한 어린이용 제품 한 250개 정도 조사를 한번 돌려보니까 그중에 한 38개가 다 이게 기준치에서 넘어가는 거죠. 뭐 납, 카드뮴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또 발견되면 그 셀러는 시켜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면 반품 처리하고 책임을 져라. 소비자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하고 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그러니까 변할 겁니다. 이를 또 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알리가 돈을 한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지금 이제 물류 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알리 버전에 로켓 배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러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만 조금 줄어들겠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경각심 또는 경계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상호주의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 그렇죠. 없이 규제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상호주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년에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직구로 살 때 우리 입장은 역직구죠. 네. 그러면 1년 동안 구매 이게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26,000 유안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이나 예. 한국의 건강식품 이런 걸 직구로 샀을 때 많이 사봐 26,000 유안이니까 500만 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매일 150불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365일 하면 한 7천만 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했다가 또 이게 중국 쪽하고 될까 마찰이 생겨서 이거는 상호주의 말이 안 되는 거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 구매 대행하는 이 일자리는 다 지금 없어졌고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쿠팡에서 물건 올라간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우리가 중국 물건을 받아와서 인증받고야 다 이렇게 올려서 팔아서 했는데 지금 그 일자리 없어졌는데 어떤 새로운 일자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불법적인 일이 생기냐면 매일 알리나 테무 물건을 삽니다. 네. 매일 삽니다. 예. 150불이니까. 예. 근데 그걸 가서 한국에서 또 유통을 시켜버립니다. 차익 거래를 한다는 차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왜냐하면 합법적이죠 일단. 근데 여러분 직구를 유통하면 일단 불법입니다. 그건 무조건 걸리는. 근데 네.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나라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냐면 예를 들면 혹시 전동 드릴, 네네. 공구 있죠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꽤 큽니다. 이런 기업분들이 유통기업이거든요. 다 사가지고 와서 독일산, 일본산, 중국산을 사가지고 와서 돈 내가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팝니다. 우리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11번가에서. 근데 좀 비싸죠. 왜냐면 인정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건 똑같은데 어떻게 비슷한 제품인데 이건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 그러니까 바로 이 테무가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에 계신 뭐 우리 같은 중소 유통기업인데 이분들 매출의 규모가 뭐 몇십억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여기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예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호주의 측면에서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이걸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왜 TV 시청하시다 보면 무슨 보험가입 상품 소개하고 무슨 상조 설명을 하면 녹그릇 준다. 무슨 전기 음식 만드는 뭐 오븐 같은 거 드린다. 드릴 공구 드린다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원가가 3만 원, 4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100% 맞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쿠팡 네이버 11번가 대부분 거의 9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역직격탄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단순히 지금 소비자 부분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B2B 이야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아까 유통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 형태의 지금 말을 못 하고 있고 별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태계가 지금 구멍이 쫄쫄쫄쫄쫄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 뚝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고 터지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매출 조금 줄었는데 이게 언제 낮아빠질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정부가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주 비겁한 겁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외치고 겉으로는 자국산 상품을 사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리가 테무가 더 인기가 있네, 더 많이 팔리겠네. 그럼 우리도 빨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 틱톡 샵도 그렇고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더 저기에 샵을 만들어 놓는 게 내 코너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매출이 그래도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LG, 뭐 생활건강, 그죠? 애경 모든 이런 업체들이 좋으나 싫으나 이렇게 알리가 공격을 하고 테무가 공격을 하면 K베뉴 무너뜨리고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브랜드 말씀하셨던 LG생건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는 네. 지금 알리 테무야는 조금은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KBT가 화장품 업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 없는 제품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방에 있는 정말 중소 이런 부분 제품들은 지금 이 알리가 하는 이 K 이 베뉴라고 하는 이 한국 간에 아마 입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자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자꾸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도 하고 자꾸 그런 색을 빼려고 네. 할 것이고 말씀하셨던 LG생건이나 이런 그 큰 기업들은 특히 어디를 이용하냐면 곧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올 틱톡 샵입니다. 이제 여러분 틱톡 샵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알리 테무가 난리기 때문에 지금 별로 한국에서는 조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틱톡 샵이 조금 이도 전략적인 겁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하지 않았던 거. 지금 이제 틱톡 샵이 원래 제가 볼 때는 한 6월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워낙 알리 테무 때문에 두드리니까 약간 이게 지금 눈치 보고 빼고 있는 있는 거. 겁니다. 근데 틱톡 샵 같은 경우는 알리도 테무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틱톡 샵은 알리, 테무, 신하고 자체 이 플랫폼 자체가 다릅니다. 틱톡 샵은 뭐냐면 흥미 커머스라고 합니다. 문화 커머스네요. 예, 흥미 커머스입니다. 예. 그냥 크리에이티브가 15초 안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재밌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하나 그냥 터치만 하면 보통은 하고도 결제하려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다가 터치 결제 완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흥미 커머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도 틱톡 샵이 그러니까 런칭된 지는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틱톡 샵이 들어가서 그 전에 신이나 테무가 미국 시장을 막 흔들어 놨다고요. 네. 파괴적 신이. 네. 틱톡 샵이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팍 올라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제 커머스가 우리가 봤던 커머스 형태와 다르다라는 거. 흥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그냥 싼 거를 파는 게 아니라 네. 싼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 생건도 말씀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미국 틱톡샵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틱톡샵 그만큼 틱톡샵이 미국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 미국에 있는 틱톡샵에.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틱톡샵이 이제 들어오면 이거는 알리나 테무와 다른 또 하나의 형태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걸 또 역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갈 수도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쨌든 또 중국산 제품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틱톡샵은 특징이 그래요. 그 로컬의 이 셀러들도 반 이상으로 주로 팔고 네. 나머지 한 3, 40%를 중국산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샵은 또 우리한테는 도전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무섭다. 네. 그래서 이제 너 떨고 있니 알리 테무 내가 곧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 한국 분위기 왜 이렇지? 잠시만 요런 상태라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스탠바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사실상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의 기업이고 중국 공산당의 금융기관이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전략이다. 쉽게 말하면 뭐 테무가 망하면 알리가 받쳐줄 것이고 알리 테무가 망하면 뭐 틱톡샵이 받쳐줄 것이고 결국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이라고 하지만은 공산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 마리의 서로 다른 트로이 목마들을 각각 미국, 한국, 일본 등에 쫙 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딸려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중요한 어떤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 아니면 미래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빼내고 그거를 구축시켜서 AI 산업을 더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또 전략으로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알리, 테무, 시인, 다음에 틱톡샵 이게 이제 네. 네 개 플랫폼 간에 일단 서로 간의 경쟁은 치열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시인하고 테무가 서로 지금 소송이 맞고송이 아, 그렇습니까? 예, 맞고송이 걸렸습니다. 네가 내 것을 카피했어. 내가 네 것을 카피해서. 쇼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시인하고 테무는 그러니까 뭐 또 다른데 어쨌든 미국 시장을 두고는 매우 왜냐하면 시인도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태어났고 네. 오래됐지만 테무는 아예 포커싱 그래서 미국 만들어졌기 시장도 때문에 없고, 예.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맞고소돼 있는 상태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출혈 경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뭐 서로가 태생도 다르고 기업도 다르고 서로 경쟁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애들의 목적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이 혁신의 혹은 방향성 혹은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은 디지털 차이나고 미국과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AI가 가능한 거고. 때문에 이게 DT 우리가 말한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AI가 중국이 워낙 빨리 올랐던 것도 결국 데이터가 구축됐던 거고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 설명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 세계 지금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기축을 해서 지금 이제 실크로드는 그냥 보기는 좋지만 이 디지털 실크로드까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이게 우리가 말하는 1대1로고 오프라인에 우리가 하고 있는 1대1로고 그걸 온라인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올려놓은 게 바로 디지털 실크로드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23개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다. 이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고 네. 그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4개 플랫폼 자체가 그냥 쇼핑 플랫폼으로는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안 보인다. 바로 이제 그게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정보에서도 중요한데 지금 알리 테무만 놓고 보면 국내 가입자가 1,7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건 이 개인 정보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교수님? 중국 정부의 방향성 지향하는 건 뭐냐, 그 속내가 뭐냐, 아니 그게 중요하다. 그쵸. 예, 중요하다. 속내가 뭘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미국과의 대전에서 결국 미래 4차 산업혁명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AI가 되는 거고 반도체가 없어서 문제지. 지금 세계에서 안면 인식기를 제일 최고가 중국인데 그건 결국 데이터의 싸움인 거죠. 그죠? 정말 뭐 우스운 이야기 예전에 미국 뉴욕에서도 한때
CC 카메라, CCTV는 다 중국 걸 썼다는 거죠. 예. 워낙 정확도가 높으니까. 예. 아무리 변정해도 찾아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방향성은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방금 박진영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핵심 퓨얼은 연료는 데이터입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집적도고 그게 앞으로 어떤 곳에 쓰일지가 소위 좀 두렵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막 그 정도로 이걸 갖다가 상업용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아 박승찬 교수가 이제 면도하실 때가 면도기 저 거품 내는 게 다 떨어질 때가 됐겠네. 그럼 바로 온라인으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테무가. 지금 혹시 이거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몇 개 상품을 찍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중국인들의 한 9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지나가다 편의점에서 뭘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뭘 가서 이게 일단 퇴근할 때까지 이 동선이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생태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가 하나 있어요. 4인 예. 가족이 있는데 예. 계란 한 판 30알을 사서 하면 예. 보통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루에 몇 개를 먹는지 엄마가 한 개 반을 먹고 아빠가 한 개 반을 먹고 내가 2개를 먹고 그러면 이틀 반이면 딱 없어요. 예. 그러면 말을 안 하더라도 이틀 반 되면 띵동 계란 떨어지셨죠. 가져왔습니다. 안 했다니까. 전화 안 했다니까. 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먹는 그것도 성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상업화하면 어떤 혁신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이걸 조금 방향을 틀어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이게 부정적인 또 불안감이 또 엄습해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